안녕하세요. 초코동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드와 엑시스 스파인에 대해서 알아봤죠. 지난 시간은 사실 이제 이번 시간에 어떤 몸풀기 시간이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틱스를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이제 축 눈금입니다. 틱스라는 게. 틱스를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그리드와 엑시스 스파인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틱스를 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잘 몰랐을 때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됐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역시 이제 주피터 노트북 가지고 오늘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아셔야 될 개념이 포매터와 로케이터의 그 개념 차이인데요. 포매터와 로케이터가 무엇이냐? 둘의 차이가 뭐냐를 이제 분명히 구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금 관련된, 축 눈금 관련된 부분에서 로케이터와 포매터가 나오는데, 로케이터는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틱의 포지션을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케이터가 그 축 눈금의 위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포매터는 로케이터가 결정해 놓은 위치에 레이블을 찍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 레이블의 포맷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맷이라는 게 이게 뭐 숫자냐 아니면 문자냐. 문자면 어떤 식으로 이제 포매팅이 되느냐. 뭐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데이트, 그러니까 어떤 날짜 형식일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포맷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눈금을 규정하는 포맷의 형식을 지정하는 게 포매터고 그 눈금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로케이터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로케이터와 포매터 둘 다 모두 이제 메이저 모드와 마이너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큰 눈금, 작은 눈금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큰 눈금, 작은 눈금인데, 메이저와 마이너 두 개의 모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주축, 보조축,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메이저 모드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켜져 있고요. 마이너 모드는 디폴트로 꺼져 있는데 이거를 바로 이 꺼져 있는 거를 널 로케이터, 널 포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나 자료를 보시다가 널 로케이터, 널 포매터가 나오면 그 눈금을 끄는 거구나. 그 위치를 끄는 거구나. 그 포매터를 끄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이제 자세히 알게 된 건데요. 일단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잠시만요. 네. 일단 아래 그 오픈된 그래프들 일단 다 닫았습니다. 미리 열려 있으면 이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여기에 그려진 지금 y는 x제곱에 아무것도 이제 설정하지 않은 로케이터나 포매터 아무것도 설정을 안 했죠. 이거에 이제 현재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ax.xaxis입니다. xaxis에 get major locator를 하면 현재 로케이터 정보를 얻어오는 거가 되겠고요. get minor locator면 minor locator를 얻어오겠죠. 얘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출력을 하면은 얘는 제가 미처 못 지웠네요. 어쨌든 메이저 로케이터는 뭐냐면 매프로립 티커가 이제 바로 눈금과 관련된 모듈이겠죠. 오토 로케이터 클래스 오브젝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로케이터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이저 로케이터는 오토 로케이터로 자기가 알아서 눈금의 위치를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이너 로케이터는 디폴트로 널 로케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 눈금이 지금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죠. 일단 요 사실만 가지고도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세팅을 안 하게 되면
메이저 로케이터는 오토 로케이터로 설정이 되고 마이너 로케이터는 턴 오프 되면서 널 로케이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포매터도 확인을 해보면 get 메이저 포매터와 get 마이너 포매터를 호출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메이저 포매터는 기본적으로 스칼라 포매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 값을 그냥 포매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트링, 어떤 문자열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 값만 그냥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틱의 눈금을 표시하는 위치를 지정하는 건 로케이터고 이렇게 0, 20, 40, 60, 80, 100 이렇게 그려주는 역할은 포매터가 한다는 거죠. 여기에 뭐 60 별표, 80 별표, 100 별표 이런 식으로 이제 포매팅을 추가로 할 수가 있어요. 포매터를 통해서. 그리고 마이너 포매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디폴트로 꺼져 있으니까 널 포매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케이터와 포매터의 차이가 뭔지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위에 얘가 이제 오토 로케이터였잖아요. 근데 그 메이저 로케이터를 널 로케이터로 바꿔보겠습니다. plt.널 로케이터라고 했는데 그냥 추가를 할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하면 되냐면 매플롯립에 티커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티커라는 모듈 안에 널 로케이터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임포트를 시키면 널 로케이터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그리드를 켰는데요. 자, X축에 눈금이 널 로케이터로 메이저 로케이터가 널 로케이터가 되면서 주축에 눈금이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리드는 그렇게 되면 이제 Y 그리드만 남게 되겠죠. Y축 그리드만 남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 추가로 두 개를 더 임포트를 시켜주겠습니다. 멀티플 로케이터와 오토 마이너 로케이터 둘 다 이제 로케이터죠. 멀티플 로케이터는 이 멀티플 로케이터의 아규먼트로 들어오는 숫자의 배수만큼 축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이 있다라고 하면 10 간격으로 10, 20, 30, 40 이렇게. 그리고 오토 마이너 로케이터는 뭔가 자동으로 해줄 것 같죠. 네,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set minor locator 함수 안에 들어가서 오토 마이너 로케이터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주축 안에 적당한 간격으로 보조 눈금을 설정을 해줍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메이저 로케이터에 멀티플 로케이터 10을 하면 10 간격으로 눈금이 생기겠죠. 여기 실행을 안 했죠. 그러면 이렇게 0, 10, 20, 30 해서 100까지 그리고 y는 이제 100의 제곱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마이너 로케이터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멀티플 로케이터 5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얘는 보조 눈금은 5의 눈금 간격으로 생기겠죠. 네. 지금 그리드는 지금 주축 눈금만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조 눈금으로 이렇게 5 간격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5나 15, 25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포매터도 마이너 포매터가 지금 널 포매터잖아요. 그래서 널 포매터가 마이너, 그러니까 보조 눈금의 포매터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아무런 표식이 없는 거죠. 지금은 메이저 로케이터에 대한 메이저 포매터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멀티플 로케이터를 10 간격으로 한 다음에 이 보조 눈금은 알아서 채워라 이런 거죠. 오토 마이너 로케이터를 이제 넣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여기를 이제 5등분으로 알아서 이쁘게 나눠줬어요. 결국은 이제 52, 54, 56, 58, 60 이렇게 2 간격이 되는 거죠. 보조 눈금을 5칸 간격으로 이쁘게 나눠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로케이터 설정을 하면 됩니다. 별 다른 건 없고요. 좀 더 로케이터를
다양한 로케이터들이 있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매프로립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저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널 로케이터는 이제 없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멀티플 로케이터 0.5 이거 이제 당연히 0.5 간격으로 설정하는 거고, 그리고 고정형이 있어요. 고정형이 있는데 0, 1, 5 이렇게 하게 되면 0하고 1하고 5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맘대로 고정된 위치에 눈금을 매길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마이너 로케이터입니다. 지금 마이너 포매터가 표시가 안 된 거니까. 그리고 리니어 로케이터는 지금 보시면 3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축에 그 숫자 범위를 적당히 세 개, 그러니까 세 칸으로, 세 칸이 아니라 두 칸으로 이제 이거 빼기 1이 되겠죠. 빼기 1에 지금 두 개의 인터벌로 나눠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덱스 로케이터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토 로케이터, 오토 마이너 로케이터 이런 것도 이제 오토로 그냥 잡아주는 녀석이 있고, 이게 이제 디폴트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아까 있었죠. 그리고 맥스 N 로케이터는 얘는 약간 리니어 로케이터 같은 녀석이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인터벌을 최대 4개까지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 로케이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 세팅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코드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뭐 다 지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스 N 로케이터를 추가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N 로케이터 메이저를 이제 10으로 하고 마이너를 20으로 설정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0, 15, 30, 45, 60, 75, 90, 105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의 눈금이 나왔죠. 10이랑 무슨 상관이지? 그래서 얘를 이제 9로 줄여보겠습니다. 9로 줄여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죠. 8로 줄여보겠습니다. 8로 줄여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이 max n 로케이터는 이 up to n이라고 해서 숫자 여기 이제 넣은 숫자의 가장 가장 적합한 눈금의 개수를 눈금의 개수만큼 그 눈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0을 넣든 9를 넣든 8에 맞춘. 그러니까 왜 8에 맞추냐면 8이면은 인터벌이 7칸이 나오는데 15의 눈금 간격으로 7을 곱했을 때 10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8, 9, 10 모두 동일한 결과로 7칸을 만들어주고 한 칸이 15인 눈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만약에 11로 바꾼다라고 치면 얘는 22로 바꾸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도했던 원래 이제 그리고 싶었던 10간격의 눈금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죠. 이 눈금 자체의 개수는 11개가 되겠죠. 눈금 한 칸의 간격은 10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 로케이터는 그거의 딱 절반인 네, 곳에 위치해 있죠. 그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니어 로케이터를 또 알아볼 건데, 리니어 로케이터 같은 경우는 주어진 축의 범위 내에서 그 간격을 가장 적합하게 열등분으로 그냥 무조건 나눠줍니다. 얘를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10이면은 9칸, 11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10칸을 나눠주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의도와는 다른 게 마이너스 5부터 105까지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맥스 N 로케이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매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매터는 아까 우리가 로케이터와 포매터 차이 알아볼 때
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게 스칼라 포매터와 널 포매터였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봤던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오토 로케이터에 얘는 이제 널 로케이터가 돼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널 포매터니까 얘는 이제 널 로케이터. 네. 이게 아마 이제 가장 디폴트 값이 될 거고요. 어, 그래서 이 메이저 포매터는 스칼라 포매터가 되고 마이너 포매터는 널 포매터가 되는 거죠. 포매터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터랑 비슷하게 비슷한데요, 거의. 널 포매터는 이제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 거고, 픽스드 포매터는 그냥 고정형으로 그냥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 칸으로 빈 문자열로 표시를 하게 되면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표시 안 하고 얘는 이제 왜냐면 보통은 그 첫 번째 축이 첫 번째 로케이터의 첫 번째 축이 그 스파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빈칸으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를 보통 0 이렇게 두 번째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0, 1, 2, 3, 4, 5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추축은.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쓸 수 있는 게 펑션 포매터 있는데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람다식으로 이제 여기선 쓰긴 했지만 def해서 펑션으로 지정을 해놓고 밸류와 포지션을 이제 받게 되고요. x와 포지션 이렇게 받는 것처럼 두 개의 인자를 받게 되고 그 받은 인자를 기준으로 어떤 이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건 이제 펑션 안에 정의해 놓은 대로 뭐 펑션 안에 뭐 다양한 다른 서브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어문을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펑션 포매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문자열 치환 함수를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대괄호를 씌우고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이런 이제 형태로 리턴을 해준 펑션 포매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맷 스트링 포매터도 있는데 얘는 이 D의 위치에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정수가 들어간 거네요. 스칼라 포매터는 이제 아까 알아봤던 디폴트 포매터입니다. 그래서 스칼라 포매터는 그냥 어떤 다른 꾸밈 없이 그냥 숫자를 그냥 이렇게 표시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트링 메소드 포매터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퍼센트 포매터 얘는 이제 퍼센트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네, 얘도 이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알아볼 포매터는 픽스드 포매터인데요. 위에서 봤던 거에서 멀티플 로케이트 10으로 하면 이제 눈금이 10간격이 되고 작은 축은 보조 눈금은 5간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이저스라는 리스트에 이렇게 네, 쭉 써줍니다. 쭉 써주고 set 메이저 포매터 한 다음에 픽스드 포매터 안에 이 리스트를 넣어주게 되면 이 12개의 위치에 눈금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는 이 사이사이를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5, 15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 그것들 이제 표현해서 set 마이너 포매터에다가도 픽스드 포매터를 씌워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워닝이 뜨긴 하는데요. 이래서 주축은 0, 10, 20, 30 이렇게 가고 100까지 가고 보조축은 5에서 15, 25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 로케이터, 메이저 로케이터 그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펑션 포매터인데요. 펑션 포매터인데 일단 메이저 포매터만 설정을 하고 마이너 포매터는 널 포매터로 이제 지워버릴 건데 펑션 아주 간단한 펑션이에요. 이 메이저 포매터라는 펑션을 쓸 건데 이 밸류 값을 가지고
이 아까 이제 슬쩍 봤던 내용인데 대괄호를 씌우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주는 그런 펑션을 네, 이 펑션 포매터 안에 인자로 넣게 돼가지고 이걸 델리게이터라고 그러죠. 얘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네, 저희가 예상한 대로 얘가 이제 맥스 n 로케이터 6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러니까 칸은 5개로 나누고 눈금은 이제 6개가 생기겠죠. 20 간격으로. 그래서 0, 20.0, 40.0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로케이터와 포매터에 대해서 몇 가지 예제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식으로 세팅할 수 있는지 이제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제 2가지를 알아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제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하나는 이제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핸드북이라는 책에서 가져왔고 다른 하나는 뉴메리컬 파이썬 세컨 에디션에서 가져온 예제입니다.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뭐 팬시 포매팅 포 사인 코사인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x 범위를 주고요. 사인 x는 녹색, 코사인 x는 파란색으로 이제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죠. 이제 이게 평범한 이제 사인 x와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되겠는데 매플러리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멀티플 로케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눈금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위상이 딱 2분의 파이 간격으로 이렇게 딱 찍히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걔를 이제 맞추자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 로케이터는 2분의 파이 간격으로 그리고 마이너 로케이터는 4분의 파이 간격으로 위치시켜라 이렇게 되겠죠. 네, 저희가 의도한 대로 이 한 칸, 이 주 눈금의 간격이 2분의 파이입니다. 1.57, 3.14. 그리고 마이너 로케이터는 이 사이사이에 4분의 파이 간격으로 위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 저도 이 예제를 예전에 봤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음, 오늘 다시 앞의 내용을 좀 숙지하고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쉽게 가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 펑션 포매터를 쓸 건데요. 그러니까 이 x 값이 이 밸류로 들어갈 건데 그 밸류에 의해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적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분의 파이로 나눴을 때 0이면 그냥 0이어야 되고 그리고 0이 아니라 홀수란 얘기는 이런 거죠. 뭐 이런 애들 이 나누기 2로 했을 때 그게 1보다 큰 애들은 네 2분의 파이의 그 배수만큼 나눠줘야 되고 딱 2배인 애는 그냥 파이고 1인 애는 그냥 2분의 파이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죄다 그냥 2분의라는 걸 쓸 필요 없이 그냥 n을 2로 나누면 된다. 그런 이제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r 뭐 이렇게 이게 이게 뭐죠? 달러 표시죠. 달러로 묶는 거는 이제 레이텍스 표시예요. 그래서 레이텍스로 표현이 이제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set major 포매터에 이 여기 있는 이 0, 1.57, 3.14, 4.71이 이 펑션을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이런 리턴 형태로 리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0, 2분의 파이 주 눈금이야. 메이저 포맷인데 0,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제인데 얘는 이제 사실은 틱 예제라기보다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섞인 건데 맥스 앤 로케이터가 등장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얘는 이제 어떤 그냥 펑션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정의를 하고요.
x의 간격을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fx를 이제 그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여기다가 추가로 넣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figure.add axis를 써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서브 플롯을 구현을 했죠. 이 절대값을 써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추가 서브 플롯도 넣을 건데 그 전에 여기에 이렇게 네 버티컬 라인을 점선으로 추가를 해줄 겁니다. 두 개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은 요 부분을 확대된 서브 플롯을 여기다 그려줄 건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figure.add axis 하고요. 이제 로케이터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은 그래프의 맥스 메이저 로케이터는 맥스 n 로케이터 5로 돼 있고 y 액시스도 센 메이저 로케이터를 맥스 n 로케이터 4로 해서 최대 4개, 최대 5개, 최대 4개로 세팅이 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서브 플롯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맘대로 추가할 수 있는 건 add axis로 추가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는 최대 5개, 여기는 최대 4개의 눈금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set major locator 함수를 통해 가지고 네, set 티커에 있는 max and locator 5, 4로 세팅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케이터와 포매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틱스를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앞에 그 로케이터와 포매터의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예제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 설명이 없었다면 이 예제를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설명을 통해서 뒷부분도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오늘은 성공이고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